안녕하세요. 도기안의 경매양을 진행하는 도기안입니다. 이번에 나갈 진도는요. 법정지상권과 유치권은 과연 경매 투자의 대박일까? 이런 주제로 이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여기 보면은 책을 한번 읽어볼게요. 대박이 존재합니다. 경매 투자에서 대박이 존재한다고 말입니다. 이렇게 돼 있죠. 물론 대박은 존재하고 저도 한 번 투자에 수억 원 이상을 번 사례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 대박이란 것은 고수에게나 해당되는 말입니다. 고수도 아닌 사람은 대박은커녕 수익을 크게 보기도 어렵습니다. 우량 물건이 뭔지도 모르고 투자 과정 중에 발생하는 여러 위기들을 어떻게 이겨내야 할지도 모르는 나약한 영혼들이 무슨 대박은 대박입니까? 그런데 문제는 대박이 나는 부동산 투자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법정지상권과 유치권이라고 말을 하고 다니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왜 그런지 한번 그 다음 줄을 읽어볼게요. 여기 있습니다. 좀 더 난해하고 어려운 것이니 다른 사람들이 투자를 하지 않을 것이고 낮은 가격에 매입할 수 있기 때문에 대박이 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는 것이죠. 자, 이런 판단을 수박 겉핥기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아무래도 유치권하고 법정지상권은 일반인들이 많이 안 사게 되니까 당연히 한두 번이라도 더 유찰이 될 것이고, 그러니까 당연히 그 낮은 금액에서 사게 되면 그만큼 수익을 남기게 된다. 요런 게 이제 계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계산은 아무나 하는 것이고요. 실제로 경매를 하다 보면 그 계산이 별로 온당치 못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선 경매 투자를 하지 않는 사람이 그런 논리에 설복당한다면 그러려니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경매 투자를 하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하고 다닌다면 그 사람은 하수 중 하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한 번만 해보면 바로 알 수 있는 내용이죠. 제가 이 책을 썼을 당시에 이미 유치권 가지고 경매 투자로 50만 원으로 몇백억을 벌었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당시 이제 그 부산지사를 열 때 제가 유치권에 대해서 쓰레기 물건이라고 강의를 하면서 그거에 대한 원리와 논리를 설명을 해드렸는데 그 당시 이제 지사를 했던 친구가 어느 날 갔더니 그 친구 책상에 유치권에 관한 책이 아주 두터운 책이 있더군요. 그래서 그 두터운 책이 있는 거를 보고 그 사람은 제가 이제 그랬죠. 너는 정말 말을 듣지 않는구나. 돈이 안 된다라고 하면 안 되는 줄 알아야 되는데 안 된다고 하는데도 굳이 그걸 찾아서 하는 걸 보니 나머지 일은 네가 얼마나 내 얘기를 듣겠니? 하면서 굉장히 제가 화를 내고 짜증냈던 기억이 지금 납니다. 이걸 보니까. 아마 그 당시에 구속됐던 사람은 충분히 지금 나와서 돌아다니고 있을 겁니다. 아마 이 방송을 들으시면 누군가 이렇게 아시는 분도 계실 거고 충분히 인터넷 검색을 해보면 누군지 아시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법정지상권과 유치권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많겠지만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죠. 적은 돈을 가지고 큰 돈을 벌기 위해서는 간단히 생각해서 뭘 많이 끼야 되죠? 융자를 끼야 됩니다. 융자를 끼지 않으면 큰 물건에 도전해 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융자는 은행에서 하죠. 우선 법정지상권과 유치권이 있으면 절대로 이들은 대출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생각에 유치권, 법정지상권이 여러 번 유찰되기 때문에 이득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지만은 실제로 이렇게 유찰이 되지만 은행에서 돈을 안 해준다니까요. 은행에서 돈을 안 해줘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1억을 가지고 5채를 살 수 있는 그 돈을 가지고 1억을 가지고 다 집어넣어야지 겨우 한 채 정도 사게 되는 그런 이상한 짓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의 수익성이 굉장히 악화됩니다. 그걸 아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함정이죠. 바로 법정지상권하고 유치권이 큰 돈이 안 되고
그 다음에 돈이 부자가 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박탈하는 어떤 그 품목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도 뭐 요거에 이제 그 이런 논리에 이제 설복당하는 사람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요즘에야 뭐 조금 특이하다 싶으면 NPL에 이제 미쳐서 다니니까 요런 그 유치권 법정지상권 얘기가 좀 쏙 들어간 면은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어차피 우리가 보면 그 유행도 돌지 않습니까? 이렇게 돌고 저렇게 돌듯이 아마도 또다시 이런 병이 생길 수가 있죠. 그러나 제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명심하세요. 대출이 안 된다는 것은 경매 투자의 핵심이 중지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 자 읽어보겠습니다. 대출이 안 되니 처음부터 큰 돈을 가지고 도전을 해야 되죠. 큰 돈이 필수예요. 큰 돈이 없는 사람은 법정지상권과 유치권에 도전할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유치권의 성립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가 확연한 경우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성립 여부가 불분명하다 보니 다툼이 생기고 돈을 주고 합의를 원만하게 보지 않으면 소송을 통해서 장기간 소유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됩니다. 유치권자에게 주는 합의금까지 생각하면 투자 총액은 늘게 되고 투자 대비 큰 수익을 남기지 못하게 됩니다. 물론 거액이라면 달라요.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유치권을 저는 여러 건을 했습니다. 저하고 저의 능력과 여러분의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김연아 선수가 공중행 3회전을 한다고 해서 이제 스케이트를 배우러 온 사람에게 스케이트 그 안전하니까 공중 3회전 해봐라라고 하면 그거는 훌륭한 코칭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현재 할 수 있는 거하고 초보자들에게 권할 수 있는 거는 내용이 다른 것이죠. 그렇죠? 유치권이라는 것은 저는 나름 자유자재로 활용하고 공략도 하고 그러는 것이지만은 제가 누군가에게 가르칠 때는 유치권은 하지 마세요. 조심하세요라고 얘기를 하는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여러분의 능력치와 여러분의 어떤 이제 가지고 있는 돈의 규모, 여러분의 투자 마인드까지 고려했을 때 이거를 하느냐 마느냐가 결정되는 것이죠. 애초에 비능률적인 투자란 말입니다. 유치권이 신고된 물건들에 모이는 군상들의 수준을 살펴보면 뭐 얻어먹을 게 없나를 살피는 하이에나와 같은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마치 시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뻥이 많고 실속이 없듯이 말입니다. 인생 역전을 노리면서 정성 카지노에서 게임을 하는 사람들과 같은 부류입니다. 단언컨대 유치권으로 돈을 벌었다는 사람은 거의 없을 뿐더러 수익률 측면에서 살펴보면 영 형편없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 실력 차이를 표현하자면 1억을 벌기 위해서 1억을 투자하는 사람과 9억을 투자하는 사람과 같은 정도입니다. 자, 왜 9억 얘기를 했는지 그 아래에 나와 있습니다. 과거에 있었죠? 과거에 이제 한창 이 부동산 일 아파트를 사놓으면은 딱딱 그 오르던 시절에 있었던 얘기죠. 저도 그 뉴스에서 보고 기억을 해낸 거죠. 강남에서 아파트를 사고 팔아서 돈을 벌었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1억을 벌기 위해서 9억을 투자하더군요. 경매 투자에서 9억 원이면 몇 년 안에 재산 가치를 수십억 원으로 만들 수 있는데도 말입니다. 유치권 투자는 이와 같은 비능률적인 투자입니다. 물론 극히 예외적인 케이스가 있습니다. 향후 권리 분석에 관한 책을 쓸 경우 다시 한번 언급하게 될 겁니다. 예. 이 당시만 해도 제가 권리 분석에 관한 책을 쓸 계획이 있었습니다. 사실 권리 분석은 책으로 많이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제가 아마 권리 분석 책을 쓴다면 훨씬 더 이해하기 쉽게끔 아주 쉽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 당시에 제가 이런 약속을 했었군요. 예, 나중에 한번 기회 되면 시간도 되고 기회도 되고 시장성도 있을 때 제가 한번 써볼 생각입니다.
여러분은 보물찾기를 하듯이 극히 드문 예외적 케이스를 발견하는 것이 경매 투자의 목적입니까? 확률상 돈을 벌 수밖에 없는 업종에서 투자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한 것이 아닐까요? 이렇게 했죠. 확률상 돈을 벌 수밖에 없는 업종에서 투자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한 자세가 아닐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예, 여기까지군요. 오늘 진도는. 다음 시간에는요. 그래도 투자를 해볼 만한 법정지상권 사례 이렇게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지금까지 오늘 주제는 뭐냐면 유치권하고 법정지상권의 그 어떤 도입 부분에 있어서 유치권 같은 경우는 별로 하면 안 된다는 점을 이제 제가 적은 겁니다. 여러분께서 요거를 잘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